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으로 설계하는 대한민국 메가시티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나이티 발표를 하게 될 3학년 7반 28번 홍우영. 3학년 12반 26번 조영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저희 발표의 목차로는 첫 번째 서론에는 탐구 동기와 탐구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본론에는 메가시티의 정의, 대한민국의 도시건설 문제, 세 번째 시민과의 소통, 네 번째 메가시티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에는 저희 발표의 결론 및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탐구 동기로는 현재 대한민국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계획은 단순히 인프라 확충과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법과 작년 시간에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배우고 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하여 메가시티라는 도시의 한 종류에서 의사소통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탐구 목적으로는 간단하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소통 과정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행해져야 하는지 방향에 대한 탐구를 하고 물질적보다는 시민들을 우선시하는 커다란 도시 개발을 통해 장점만 있는 도시 개발을 하기에는 어떤 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메가시티인데요. 이 메가시티의 단어로는 일단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인류 생활권이 형성된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권이자 거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메가시티는 국경 등의 물리적 경계선을 초월한 도시 개념으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갖춘 도시들의 집합입니다. 유선, 무선 인터넷 등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일일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상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메가시티의 예시로는 도쿄와 상하이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 서울에도 메가시티가 있는데요. 모든 산업 서비스업 인프라의 중심지이고 서울은 메가시티 중 5위에 모를 만큼 큰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국가 대한민국은 서울 외 지역에 메가시티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 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의 메가시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본에는 도쿄 중심 수도권과 나고야 중심 중부권, 오사카 중심 간서권이 있고요. 중국에는 상하이, 난징, 항저우 중심으로 있는 메가시티가 있고 홍콩, 마카오, 선정 등 주강 삼각주가 있습니다. 베이징, 텐진, 허베이를 묶은 징진지 등 메가시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한국처럼 중앙집권이 강하고 그랑 파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 LA 등 11개 대도시 중심인 메가리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기사에도 보면은 요즘은 메가시티가 세계적으로 추세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기사와 약간 비슷한 것처럼 메가시티의 필요성으로 점점 2030년 도표를 보면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메가시티에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 우선 메가시티의 장점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고 도시의 발전을 빠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미래에 혁신적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 외에 단점으로는 지방 자체를 침해할 수 있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 금액을 폭등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메가시티라는 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 도시의 미래 김시덕 저자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현재 서울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 문제를 해왔기 위해 부상한 도시 개념으로 세 개의 메가시티 도시 개발 모델을 제시한 책입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권 메가시티가 있고 두 번째는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청권 메가시티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기사를 보면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충청 쪽에 이제 메가시티 건립이 확보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이 새로운 지역에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단점들도 있는 만큼 전국에서의 광역시를 거점으로 한 메가시티를 구획하여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데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인구, 인프라, 발전 정도를 가진 도시들이 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을 부리시는 도시 격차 문제를 낳을 것이고 이는 메가시티 설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독단적 개발 문제입니다.
도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들과 정부, 건설사 등 여러 협력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도시에서는 도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 주민들과의 협력 과정 없이 그냥 물질적인 개발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 시민들의 불편을 만들고 건설 전보다 후에 더 많은 문제와 필요가 나타나기에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 결과로는 현재 도시에서 먼저 도시나 건물을 짓고 시민이 입주함에 따라 여러 요구들이 계속 발생해도 건설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건설업체에서는 사람을 위한 건축이 아닌 본 업체만의 이익을 위한 건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끼리 시민 간의 의견 조율 없이 도시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여러 격차로 인해 불만사항 문제를 발생하였습니다. 이유로는 실제 김포 서울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였고요. 약간 이 메가시티 문제와 다른 예시긴 하지만 예를 들어 금호공대, 경북대 같은 대학 통합 사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임대료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여러 젠트리피케이션 사례가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없이 도시를 만드는 행위는 메가시티의 성공으로 절대 이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을 통한 메가시티의 문제 해결인데요. 이러한 도시격차 문제와 독단적 개발 문제 모두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행해진다면 메가시티 수립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재 도시에서의 문제와 같이 메가시티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성공적 도시 정책을 시행한 도시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의사소통을 통해 성공한 도시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와사키시라는 도시가 있고 이 도시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 때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이루어서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뉴욕이 있습니다. 이 뉴욕에서는 도시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 예상 참여 등 여러 상호작용으로 성공적인 도시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 서울도 있습니다. 참여 예산과 시민청원 등 여러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였으므로 의사소통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도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민과 소통을 통한 메가시티 문제 해결의 방안인데요. 첫 번째, 도시 격차의 문제는 각 도시의 정부 주체 기관뿐 아니라 시민대표의 의견 또한 고려하여 도시 발전 방향을 정합니다. 그 다음 선개발 문제에서는 도시 확장 전 기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 연구 및 적용도 해서 다른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함으로써 메가시티의 문제 해결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이제 메가시티의 설계인데요. 첫 번째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메가시티를 계획하는 단계에는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메가시티를 계획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목표를 정해서 지역 주민 또는 시민들과 소통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 메가시티를 계획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이 좋게 작용하고 어떤 점이 안 좋게 작용할지를 생각해서 메가시티 계획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 구상 단계입니다. 메가시티를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시민들과 소통, 환경, 비용 또는 메가시티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가시티를 위치시킬 지역들을 다양하게 선택한 뒤에 각각 지역들의 상태, 인구 통계, 교통, 환경, 사회적 구조 등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 세부 계획 단계입니다. 초기 구상 단계에서 조사를 다 마친 뒤에는 세부적으로 이 도시에 정말로 메가시티에 위치시켜도 괜찮을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진다면 그 지역의 메가시티의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지역 시민들,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설정합니다. 또한 이 지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에 위치시킬지 구조를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설계 및 엔지니어링 단계입니다. 어떤 공간에 위치할지까지도 정하고 난 뒤에는 주변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을지 판단을 하고 어떤 인프라가 필요할지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스마트 기술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될지도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가시티가 아니더라도 중요시 여겨지는 환경 보호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메가시티 내부에서 친환경 건축, 재생에너지 사용, 녹지 공간 확대 등 환경 보호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다양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메가시티의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작업을 완료하고 최종 점검을 통해서 준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실행 및 건설 단계입니다. 위에 말했듯이 세부 설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설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이것을 통해 도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또한 소통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시 여겨지는 만큼 정기적인 설문조사, 공청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드백을 꾸준하게 받아줍니다.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메가시티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로 인해 메가시티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설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민들과 소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워크숍 및 공개 토론회입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메가시티 설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반복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문제와 요구를 파악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와도 협력을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도 소통을 거쳐서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저출산, 지방소멸 문제 등이 겹치면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해외의 나라들을 보아도 메가시티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도시건설의 문제를 살펴보면 불균형한 개발, 도시 단독 개발 문제 등 여러 건설 업체에 의해서 혹은 우연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물질적 가치를 위하여 건설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메가시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들과 소통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앞서 말한 여러가지 소통 방법을 통하여 메가시티는 건설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소통하며 사람들을 위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 건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각각 느낀 점입니다. 먼저 저의 느낀 점으로는 발표를 통해 설명을 드린 메가시티를 포함해서 어떤 건축물들을 건설할 때에는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통 과정에서 대한민국 메가시티 계획이 더욱 주민 친화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준 발표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메가시티를 만드는 데 힘을 쓸 것입니다. 네, 저는 도시건축에서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것과 도시를 상업적 지구로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고려해야지 성공적인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시건축가가 된다면 이러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사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 주민들과 소통으로 설계하는 대한민국 메가시티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 발표한 홍우영, 조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